선생님 어렸을 때 교무실 불려다녔어요? 나는 교무실 갔던 적이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. 뭐지? 아, 망했다.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게 ADHD라고 누구도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. 멍한 애네, 공부를 안 좋아하는 애네, 다른 여자애들보다 조금 더 수다스럽네, 이 정도?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임상심리학자이고 30살에 ADHD 진단을 받은 신지수입니다. 제가 ADHD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 가장 흔히 진행되는 심리 설문지 중에 한 문항이 뭐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자주 불려갔었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. 그래서 동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문항 진짜 별론 것 같다. 당연히 학생 때는 교무실에 늘 불려가지 이걸로 뭘 평가한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의아하다는 듯이 보시면서 선생님 어렸을 때 교무실 불려다녔어요? 나는 교무실 갔던 적이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. 뭐지? 교무실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는 곳인데 어떻게 교무실에 안 갔다는 거지? 의문이 들면서 제 학창시절이 되게 낯설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좀 아무도 몰래 검사실에 들어가서 주의력 검사를 실행을 했거든요. 사실 그때까지도 한편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너무 정상이면 그 머쓱함을 어떻게 달래지?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하는 동안 느끼긴 했어요.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? 왜 이렇게 내 손이 자꾸 나가지? 이러면서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데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바로 이렇게 딱 뜨는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저하 이렇게 뜬 거예요. 순간적으로 되게 망했다. 진짜 장애 수준이라고? 또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가 ADHD라서 그랬구나. 내가 괜히 그렇게 힘들게 산 게 아니었네. 내가 좀 너무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애라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남들을 좀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한 거구나 라는 안도감?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로컬 정신과를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. 다른 사람이, 내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. ADHD인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라고 해주시니까 오히려 잘 됐다. 이게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? 그리고 나한테도 선생님이 생겼다. 나의 담당의가 생겼다. 나도 좀 의지할 곳이 생겼구나.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럼 세상에 많다는 얘기잖아. 라는 연대감도 느껴지고 안도감도 느껴지고 했던 것 같아요. 진단을 받고 나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책을 좀 열심히 봤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상하게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. 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 근데 어느 날 좀 외국 학자들의 인터뷰를 보는데 제목부터 뭔가 여성의 ADHD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. 뭐지? ADHD면 ADHD지 여자 남자 어딨냐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여성에다가 또 성인이면은 그들의 ADHD 양상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여성 ADHD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진단에서 누락되고 있다. 이거구나 싶었죠. 공부를 계속 해왔지만 스스로 ADHD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건 ADHD는 그냥 남자아이의 장애, 남성의 장애라고 교육을 받아왔고 뿐만 아니라 ADHD가 유형이 3가지로 나뉘거든요. 첫 번째가 과잉행동 충동성형, 부주의형 그리고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복합형 이렇게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부주의형이 훨씬 우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남자아이들처럼 어디 기어오르거나 뛰어다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기보다는 좀 수다스럽거나 그냥 목소리가 조금 큰 정도로 표출이 돼서 이목을 끌기가 어렵고
또 부주의형 증상 자체가 내가 집중하기가 어렵고 구조화하는 게 어렵고 기억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관찰되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게 ADHD라고 누구도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. 그냥 쟤 좀 멍한 애네, 공부를 안 좋아하는 애네, 다른 여자애들보다 조금 더 수다스럽네, 이 정도? 어떤 편견이 작동을 하면서 진단받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반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의력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를 했을 때 남자아이 3명당 여자아이 1명의 비율로 주의력과 관련한 유의미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근데 정신과에 방문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차를 비교해봤더니 10대 1, 최대 10대 1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 말은 남자아이 10명이 진단을 받을 때 여자아이 1명만이 ADHD로 진단이 됐단 건데 3대 1과 10대 1은 너무 차이가 컸던 거죠. 여성들이 어릴 땐 진단받지 못했으니까 성인이 돼서야 스스로 문제를 좀 지각하고 그럼 내가 ADHD였나? 라는 생각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서 성인기의 ADHD 성차가 급격하게 감소했거든요.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, 1대1의 수준까지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. 그걸 봤을 때 너무 늦은 진단을 받고 있다, 여성들이. 좀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잖아요.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, 내가 좀 남들과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보이려고, 평범해 보이려고, 정상처럼 보이려고 애써 왔을 텐데 그래도 뭐 ADHD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면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너무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ADHD라서 그런 거야. 이렇게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훨씬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서 자기의 어려움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은 ADHD 환자들이 좀 실수도 많이 하고 평생을 자꾸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늘 주변에서 비난이나 비판이나 뭐 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아니야, 내가 하면 또 잘 못할 거야, 내가 어떻게 해, 이런 생각이 들지만 ADHD잖아요. 욕구가 올라올 때는 나의 이전의 실수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걸 너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들은 심사숙고하느라 여기에 도전하지 못할 때도 그냥 일단 하고 보는 특성들이 있거든요. 그냥 뛰어든 거라서 당연히 실패하는 일도 훨씬 많고 반성도 많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남는 게 언제나 있거든요. 뭘 해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걸 우리는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거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결핍이 있다. 나는 뭐 주의력에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은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충동성에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은 너무 조심성이 많은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 사람은 못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엔 다 공평하다. 그러니까 내가 내 결함에 너무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다른 ADHD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. 저는 가장 먼저 주변을 정리하는 일부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일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내 환경, 내 공간, 내 물건들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효능감을 얻기가 가장 좋거든요. 대부분의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많이 돌려 먹잖아요. 근데 그래봤자 1분? 30초? 뭐 2분? 요 정도인데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카톡을 하든지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할 텐데 대신 그 잠깐 사이에 주방 정리를 좀 하거든요. 길어봐야 2분 30초니까 빠르게는 컵이라도 설거지를 해놓을 수 있고 이전 같았으면 방금 이제 먹을 음식의 쓰레기도 다 옆에 이렇게 쌓아뒀을 텐데 그 틈에 그냥 분리수거통에 넣거나 이걸 뜯는데 사용하는 가위를 좀 이렇게 닦아 놓거나 하면은 훨씬 다음에 미래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줄더라고요. 그럼 또 고에너지로 다른 걸 또 할 수 있고 해서 그것도 되게 좋은 저만의 팁이었던 것 같아요.